반갑습니다. 센치한 개발자 케이플러입니다. 간만에 뵙는 것 같네요. 지난 시간까지 이것저것 두서없이 제가 강의를 했는데, 이번 시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자바 강의를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바 강의를 이제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난이도 맞추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데, 어떤 분들이 들을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역시나 그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보나 왕초보 분들을 위해서 좀 쉽게 설명을 하고자 좀 중점을 맞췄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교환을 좀 만들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 글을 좀 먼저 올리고, 그 강의를 좀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강의를 하면 여러분이 자료도 보시면서 강의를 또 한 번 더 듣는 이 두 번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강의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자바 강의를 좀 초급 강의를 좀 먼저 한 다음에 조금 더 저는 알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중급 강의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은 이제 다 잊어버리고요. 여기 제가 기존에 하던 거 이렇게 프로젝트 구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기억 속에서 지우시고 새롭게 시작한다. 이제 한번 진짜 본격적으로 한번 몸을 풀어볼까? 이런 생각으로 강의를 이제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첫 시간은 변수하고 상수하고 리터럴입니다. 뭐 용어를 한번 들으셨던 분도 있으시겠지만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는 강의는 아니고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요 정도 용어를 좀 먼저 알고 시작해야 그 다음 시간에 배울 데이터 타입이라든가 이런 걸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블로그 자료를 좀 볼까요? 제가 이제 블로그 강의를 올렸는데 제목은 이렇습니다. 자바의 변수와 상수와 리터럴이다. 그래서 뭐 두 수업 시간에 일단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자바 같은 경우는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거 이런 거를 다 객체라는 개념으로 구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객체는 개념이 좀 모호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주체, 객체 이런 개념과는 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그냥 하나의 현상이나 동작이나 기능이나 물건이나 모든 걸 다 포함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자동차도 객체가 될 수 있고, 축구공이나 야구공, 냉장고, 쭈꾸미, 낙지, 먼지조차도 객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드한 객체들을 프로그래밍으로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언어를 사용해서, 그게 바로 자바가 될 거예요. 근데 그 자바에 이 객체들을 과연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할 것인가? 이걸 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제가 여기 적어놨죠. 저장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컴퓨터는 0하고 1로만 이루어진 그 숫자들로 인해서 뭔가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해내잖아요. 우리의 객체도 마찬가지입니다. 0하고 1로 표현해내려면 0하고 1을 쓸 수 있는 공간을 미리 확보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컴퓨터가 저장을 해놓고, 아, 이 프로그래밍 자바라는 언어에서 사용자나 아니면 개발자가 이렇게 하라는구나, 이런 거를 좀 컴퓨터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이 공간은 메모리를 보통 뜻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여기 예를 적어놨는데, 대부분 이제 프로그래밍을 얘기하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자동차예요. 근데 저는 한번 스마트폰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강의가 과연 10년, 20년 뒤에도 살아남아 있다면, 스마트폰이 그리고 또 살아 있다면 적절한 예가 될 것 같은데, 자동차는 아주 오래전부터 쓰던 용어니까 이것도 한 3, 40년 살아남겠죠?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 텐데, 스마트폰은 일단 객체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모든 게 다 객체라고 했으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동작입니다. 전원을 좀 길게 누르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핸드폰 전원이 꺼지거나 켜지죠? 이 동작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이 동작을 한번 프로그래밍을 해볼게요. 근데 자, 이때 의구심을 가지실 겁니다. 아니, 나는 자바를 전혀 모르는데 갑자기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하라는 거야? 뭐 코딩하는 방법을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수도 코드라고 하나요? 그래서 말로 하는 코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뭐랄까요? 이렇게 할 땐 저렇게 한다. 저런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 우리 보통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그게 수도 코드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비스무리한 코드로 한번 짜보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볼까요? 여기 제가 써놨는데, 기능을 하나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스마트폰의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 어떤가요? 핸드폰의 전원이 켜지거나, 꺼지라고 적혀있겠네요. 꺼지라는 게 아니고 꺼지시면 안 됩니다. 꺼지거나 켜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의 기능입니다. 근데 이걸 한번 코딩을 해볼 건데, 이 문법을 한번 볼까요? 전혀 모르시는 상태에서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보시면 여기 4번 라인부터 있죠. 근데 여기 제가 이렇게 뭐랄까 파란색으로 써놨는데 이 파란색은 그냥 혼잣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사전에 준비할 사항은 없을까? 뭐 지금도 그렇고 뭐 전원 버튼을 누를 때 그 당시에 폰 전원 상태를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게 일단 한번 의구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드를 볼게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쭉 읽겠습니다. 불리한 is power on은 일단 켜져 있다고 가정해 보자. 뭐 파이널 인트 걸프렌드 멘탈은 마이너스 100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요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요 는이라는 표시는 수학에서 같다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프로그래밍은 이 오른쪽에 있는 녀석을 이 왼쪽에 값을 대입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 왼쪽으로 값을 대입한다. 그래서 is power on이라는 녀석에 들어있는 값은 죄송합니다. is power on에 있는 값은 일단 켜졌다고 가정해보자. 이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마이너스 100이 요 걸프렌드 멘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볼까요? 근데 밑에 근데 if 영어로 만약이죠. 만약에 폰 전원 버튼이 눌렸다. 우리가 지금 뭔가 동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 괄호 안에 있는 동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동작을 하면요. 폰 전원 버튼이 눌렸을 때. 자, 그럼 볼까요? 계속. is power on에 아, 폰의 지금 전원 상태를 다시 값을 대입하고 있죠. 넣고 있죠. 대입한다는 말을 넣는다고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그 밑을 또 볼까요? 지금 전원이 이미 켜져 있는 상태인가? 라고 물음을 가졌어요. 근데 만약에 전원이 켜져 있다고 하면 요 괄호 안에서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켜져 있지 않으면 요 괄호로 실행이 될 거고요. 근데 폰이 켜져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폰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 휴대전화 전화 어떻게 꺼지나요? 전원이 꺼지겠죠. 여기 써 있네요. 전원을 끈다. 그런데 만약에 여자친구와 헤어질 위험이 있는가? 핸드폰 전원 잘못 끄면은 난리 나겠죠. 나는 이제 애처가나 공처가다. 뭐 여자친구가 와이프는 아니지만 그런 쪽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잘 보시면 공감되실 거예요. 전원을 껐는데 여자친구와 헤어질 위험이 있는가? 예 라고 만약에 되면 이 중괄호로 들어가겠죠. 당장 다시 전원을 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만약에 아까 핸드폰 전원이 지금 켜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꺼져 있는 상태다. 그러면 전원을 길게 누르면 휴대전화 전원이 켜지겠죠. 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is power on 지금 전원 상태를 한번 다시 값을 저장하는 거겠죠. 키고 나면 켜져 있다고 다시 저장해야 되겠죠. 왜냐?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휴대전화가 전원이 꺼져 있는데 전원 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전원을 아무리 눌러봤자 길게 눌러봤자 버튼을 꺼져 있는데 계속 꺼지라고 하고 켜져 있으면 계속 켜지라고 하고 이러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안 켜지거나 영원히 안 꺼지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겠죠. 뭐 스마트폰 배터리가 다 달면 꺼지잖아요. 뭐 이거는 이제 논외로 하고요. 그리고 켜거나 끼고 발음이 안 되네요. 켜거나 끈 다음에 폰 상태를 다시 저장해야 나중에 여기 보시면 폰 전원 버튼이 다시 눌렸을 때 전원 상태를 알 수 있겠죠. 뭐 그 전원 상태를 안 상태에서 이 동작을 다시 할 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뭐 사실 제가 좀 두 번을 넣었는데 뭐 여기서만 넣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만 넣어도 됩니다. 제가 일단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설명을 좀 도움을 드리고자 두 군데를 다 적었고요. 밑에 계속 한번 내려가 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짜는 겁니다. 물론 이게 수도 코드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좀 문법을 넣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수도 코드입니다. 밑에 한번 볼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 본 것이 여기서 지금 다시 봤던 거 요 두 문장에서 벌써 변수하고 상수하고 리터럴이 다 나왔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 한번 천천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변수입니다. 변수는 아까 그 4번 라인이라고 했는데 제가 다 적어놨어요. 이 불리한 is power on이라는 그 단어 두 개에서 is power on이라는 녀석을 변수라고 합니다. 그 왜 변수냐? 값을 저장을 했잖아요. 폰 전원 상태를 여기 써 있죠? 처음에는 어떻게 썼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제 기억력이 안 좋아서 이것도 저의 실수입니다. is power on의 상태에 아까 처음에 어떤 값을 대입했죠? 일단 켜져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켜져 있는 상태라고 그냥 값을 하나 저장을 해놨는데 여기서 지금 값이 바뀌었죠. 제가 다시 대입을 했잖아요. 이렇게 값이 바뀔 수 있는 거를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변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런데 여기 걸프렌드 멘탈 보면 죄송합니다. 여기 걸프렌드 멘탈을 보면 마이너스 100을 하는데 똑같이 대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뭐 바꾼 건 없지만은 앞에 여기 파이널이라고 붙어 있죠. 예, 블로그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전체 블럭이 쓰여지네요. 파이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파이널을 쓰면
제가 여기 좀 재미나게 써놨는데 상수로 바로 가볼게요. 5번 라인을 보면 마치 최후 통첩인 것처럼 파이널이라고 쓰여있다고 적어 있는데 최후 통첩이라고 정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0을 넣었지만 이 걸프렌드 멘탈이라는 값은 파이널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값을 바꿀 수도 없고 항상 같은 값을 가져요. 그래서 항상 같은 값을 가진다 해서 상수라고 합니다. 다시 천천히 해볼게요. 첫 번째, 값이 변할 수 있었다고 해서 변할 수 있는 수에서 변수라고 하고요. 자, 값을 바꿨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파이널 때문에 값을 바꿀 수 없는 항상 같은 값이다 해서 상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리터럴 같은 경우에는 무슨 뜻이냐? 이건 변수고 이거는 그러면 상수예요. 상수는 여기 이게 붙어 있는 거고 변수는 앞에 파이널이 없죠. 그런데 이 변수나 상수에 넣는 값 자체 요거를 지금 대입했잖아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100을 대입했고 요 마이너스 100하고 요 놈 자체를 리터럴이라고 합니다. 한번 내려가 볼까요? 제가 적어놨죠. 문자 그대로의 뜻이라는 건데 제가 초보 강의 때는 상수의 개념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어, 뭐 상수하고 리터럴을 혼동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고 영어 단어를 아예 분리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초보 강의 때는 제가 그냥 그렇게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는 정말 초급반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리터럴은 변수나 상수에 들어가는 그 값 자체를 얘기하고요. 그 영어 뜻이 문자 그대로이잖아요. 그래서 그 그대로를 얘기하고 변수는 변할 수 있는 값, 상수는 항상 같은 값, 변하지 않는 값. 바꿀 수가 없어요. 상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 세 가지 기본 개념을 알고 계신 상태에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는데 사실 부담을 좀 가지는 편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텐션 상태가 좀 돼야 공부가 되니까 그 다음 시간은 데이터 타입입니다. 우리말로 자료형인데요. 이 변수, 상수, 리터럴을 얘기하면서 데이터 타입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표를 잠깐 보여드릴까요? 예습하시라는 차원에서 여기 변수에 가면 데이터 타입이라고 해서 이 불리안이라는 값이 데이터 타입이다, 자료형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상수로 가도 요거 말고요. 데이터 타입의 불리안이 데이터 타입이다, 자료형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상수 바로 앞에 써 있고 또 변수 앞에도 써 있고 그래서 데이터 타입하고 뭐 변수 상수 리터럴은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저거는 데이터 타입이 종류가 좀 많지는 않은데 어려워요 선생님이라고 하신다면 선생님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20대 때 선생님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능 언어 강의를 좀 했었기 때문에 이 입에 뱉네요. 동네 형이라고 그냥 동네 바보 형이라고 불러주세요. 아니면 동네 아는 동생 바보 동생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어렵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그냥 건너뛰세요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다음 시간에 데이터 타입을 꼭 공부를 하셔야 이제 실제 저희가 같이 이제 이클립스 안에서 코딩을 해볼 때 이게 왜 값이 안 들어가고 이 값이 왜 뒤에가 날아가고 날아간다는 표현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립니다. 값이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데 이런 거를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곧 이번 시간하고 그 다음 시간에 데이터 타입 이 두 가지를 같이 한번 묶어서 최소 한 번 아니면 많게는 한 두세 번 정도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좀 간략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13분이 넘었어요. 제가 아마 처음에 말씀드렸을 텐데 10분에 항상 맞춘다. 왜냐면 잠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만 우리는 이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 3분 정도 넘는 거 엉덩이 들썩들썩 하지 마시고요. 공부하시면서 핸드폰 보지 마시고요. 여기저기 스마트폰 얘기했다고 또 스마트폰 한번 찾아보지 마시고요. 공부할 때는 짧게 10분에서 15분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면 저도 좀 해냈잖아요. 저도 비전공자였고 제가 5년 6년 동안 이제 살아남았고 야생이라고 하죠. 그 야생의 세계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거 처음부터 다 알았던 거 아니고요. 제가 머리가 좋아서 이걸 설명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방법을 아는 것뿐이지 여러분이 좀 먼 길을 돌아가지 않도록 짧은 길을 제가 이 길은 오지 마. 저쪽 길로 가는 게 더 빨라라고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강의를 하는 거니까 뭐 강의가 좀 늦게 올라가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시고 꼼꼼하게 한 번, 두 번 계속 보시고 저 블로그에서 좀 내용을 곱씹어 보시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책도 같이 보면 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